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부분 개편으로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바로 고상만의 세상 이야기인데요. 국민라디오와는 아주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이고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선생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고상만의 세상 이야기 이 코너로 청취자들 만나시게 됐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야말로 영광입니다. 아유, 저도 영광이고요. 예, 저도 영광입니다.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창선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 방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예, 저도 유 박사님을 도와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억울한 분들의 또는 이러저러한 사연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국민 TV 라디오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예, 저희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호칭을 고상만 반장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그 앞으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유,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저를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가 처음 만날 때 만난 분들마다 뭐 어떤 분은 뭐 아파트 단지 회장할 때 만난 분은 고회장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 호칭이 한 70~80% 정리된 게 고상만의 수사반장 진행하면서 그렇죠. 그때부터 고반장이라는 호칭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러주시는데 이 방송에서도 제 고반장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동네 통반장처럼 열심히 사연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반장 아주 친근하고 뭐 좋은데요. 그럼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반장님 오늘 뭐 첫날인데 그런데 좀 속 타는 얘기 뭐 그거 전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청와대 앞에서 군 의문사 피해 유가족들이 그 기자회견 연 소식, 이건 좀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제가 전하는 첫 방송이라 어떤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억울한 사연도 많고 들려드려야 될 말씀도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고른 첫 번째 사연은 지난 8월 16일, 17일 이렇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연 이틀에 걸쳐서 굉장히 또 그때가 마지막 폭염으로 더운 때였는데요. 군에서 아들과 딸, 남편과 동생을 잃은 유족분들 한 50여 분이 청와대 그 사랑채 측면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에 걸쳐서 농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런 그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걸로,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연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이, 그 억울한 사연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거기서 오열하며 이틀 폭염 속에서 싸운 그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 유가족들이 이 폭염에 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하신 거죠? 이제 뭐 이 방송 국민 TV 특히 조합원 분들은 제가 그동안 많이 그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의 기승전결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서 생략하고요. 마침내 이제 그렇게 억울하게 군에서 자식을 잃은, 영문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예상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방부 특히 송영무 장관 체제하에 들면서 과거에 45% 정도 선에 군 사망사고 순직 처리를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됐던 비율이 한 98%의 순직 비율로 확 늘어났어요. 그중에서 되지 못한 2분 정도가 있는데 그 2명 정도는 어떤 사건이냐면
뭐 60년대에 부대 내에서 두 사람이 총기 난사를 하다가 난사하는 사람의 총에 의해서 다른 총을 난사하던 사람이 맞아 숨진 사건 정도. 예. 뭐 이런 거는 이제 순직 처리가 어렵지 않나 해서 그 정도가 이제 배제되고 대부분은 순직 처리가 되는 상황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행정적으로는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예. 여전히 사인은 전혀 이유를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군에서 책임을 지고 국립묘지에 안장은 해줬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건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선임병들의 구타로 맞아 숨진 윤일병 사건 박사님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윤일병 사건 처음 났을 때 그 당시 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음식물을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혀 숨졌다라고 발표했고 예. 그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재수없게 그 운이 나쁘게도 선임병이 마침 그때 한 대 때린 게 예. 그만 잘못돼서 숨진 거다 이렇게 또 알려졌어요. 예. 근데 실상은 어떻게 된 거냐면 입대 후 자대 배치받아 매일 숨지기 전까지 매일매일 구타당한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족들은 순직 처리가 된 거고 어떻게 사망한 건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가 요구였거든요. 예. 그래서 마침내 그 법안이 지난 2월에 통과가 돼서 오는 9월 14일 날 위원회가 출범을 하기로 돼 있어서 예. 이제 큰 문제가 없겠구나 싶었던 거죠. 예. 그런데 무슨 문제가 뭐 생겨난 겁니까?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위원회는 모두 7명의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어떤 의사를 확인하는 게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세월호 사건이나 예. 또는 가습기 피해자 관련한 조사기구인 경우에는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싶지만 그거는 법률상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라도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좀 해달라. 그래서 예. 유가족들 피해자의 입장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는 회원기구로서 조사기구를 만들어달라. 예. 이게 그동안의 요구였는데 예. 그래왔죠. 안타깝게도 청와대에서 예. 유가족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비상임위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구로 할지 유가족들하고 협의 같은 걸 안 했단 말입니까? 전혀,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때가 되면 자기네들한테도 세월호 유족이나 가습기 피해자 유족처럼 어느 분으로 할 건지 혹시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가 몇 명 추천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다 선정돼서 막바지 인사검증 중이라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거죠. 인사검증 중이면 이미 뭐 사실상 내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월호나 가습기 피해자들은 되고 우리는 군에서 자식 잃은 사람들은 왜 그만한 그 대우와 인정도 안 해주냐 하면서 가서 오열하고 울게 된 사연인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유가족들이 우려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신뢰할 만한 조사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현재도 인사 막바지 검증이라고 하는데 누가 추천됐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유족들은 알려주질 않아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현재까지도 알려주질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아도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려고 한다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즉 오늘 이 순간에도 유족들은 자기네들의 운명을 결정할 위원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그러면 청와대 설명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들 계셔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유족들은 대통령님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유가족 군의문사 유족들이 최초로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큰 기대를 걸었는데 도대체 이게
과거 정권과 뭐가 다르냐. 예. 우리 유족들을 무시하고 예. 유족들의 피눈물을 갖다가 외면했던 거기와 뭐가 다르냐.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꼬인 건지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은 명실상부 군 의문사 유족들이 예. 예,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이철희 국회의원이나 예. 김종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가 그걸 만들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예. 지난 십수년, 20몇 년 동안 싸워서 유족들이 이 법안을 만들어내니까 결정 단계에서는 예. 결정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청와대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예. 유족의 뜻과 또 유족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들을 예.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니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를 자식을 잃은 고통 상처 아니 얼마 예. 전에도 박사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잃은 고라니가 예. 어미 고라니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는데 예. 하물며 이 군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부모들에 대해서 예. 국가가 이렇게 예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예,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예. 유족들의 뜻을 좀 여쭙고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해서 유족분들이 앞으로 계속 농성하겠다는 거를 여하간 예. 조금만 기다려 보셔라. 예. 그러면 아마 좀 다른 결과 나오지 않겠냐고 일단은 제가 말리고 했는데 예. 혹시라도요. 예. 청와대가 왜 이랬을까 이제 싶은데 혹시라도 이 자리를 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눠주는 자리 이런 거로 생각을 했을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그 어떤 가능성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유가족들과 이렇게 협의 안 하고 청와대가 그냥 알아서 이제 정하는 게 좀 이를테면 좀 누군가들한테 좀 챙겨주는 자리 좀 이런 거로 생각했을 위험 같은 거 혹시라도 예. 그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예. 하여간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들 알아서 잘 챙겨 드릴 거다. 예. 믿어라. 이런 그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셨을지 모른다 생각을 하는데 예. 여하간 중요한 거는 예, 유족의 미래는 유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자. 그게 지금까지 그 박근혜 권력하에서도 예, 세월호 그렇죠. 특조위 만들면서 예. 적어도 유족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줬어요. 예, 그리고 예. 2기 특조위를 만들고 있는 세월호 거기도 황전원 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그래서 정당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사과문을 쓰고 뭐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군의문사 유족들은 누군지도 명단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가운데 예. 자기네들은 추천하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있다. 예. 이거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예. 이거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줘야지 이미 검증 다 끝났으니 그냥 국으로 가만히 계세요는 예. 유족들을 2번 죽이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예. 오늘 제가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에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좀 꼭 전해서 듣는 그 청와대 높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다시 좀 유족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적극 풀어드리고 예. 또 반영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비판이 아니라 좀 간곡히 호소하고자 예.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유가족들의 그 답답한 마음 귀를 열고 들어가지고 좀 달라진 그런 판단 좀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몰랐던 소식, 이런 문제 있었구나. 비로소 좀 심각한 거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예 첫날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이자 인권운동가인 고상만 반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